지난 4월 15일 도쿄 디즈니 리조트가 개원 40주년을 맞았습니다. 40년 동안 8억 명이 도쿄 디즈니 리조트를 찾았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8년 도쿄 디즈니 리조트 방문객 수는 3,256만 명으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루에 9만 명이 방문한 셈입니다. 도쿄 디즈니 리조트는 동화 나라를 무대로 하는 디즈니랜드와 바다를 테마로 한 디즈니시의 두 개로 구성됩니다. 이해에 도쿄 디즈니랜드와 도쿄 디즈니시 방문자는 각각 1,791만 명과 1,465만 명으로 전 세계 테마파크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둘을 합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찾은 테마파크인 미국 플로리다주의 원조 디즈니 월드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도쿄 디즈니 리조트의 운영사 오리엔탈 랜드 컴퍼니 OLC는 지난해 하반기 중기 경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4년 입장객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당연히 2018년 기록한 3,256만 명 이상을 제시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OLC가 내놓은 목표는 2,600만 명, 2018년보다 20%나 적은 수치였습니다. 디즈니랜드에 좀 적당히 오시라 라는 이 새 전략은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에 대한 고객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일본 생산성 본부의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도쿄 디즈니랜드는 2015년 이전까지 80점대 중반의 높은 점수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만족도가 77점까지 떨어졌습니다. 놀이기구 하나 타는데 2시간씩 줄을 서야 하는 데 대한 불만이 점수에 반영된 겁니다. 도쿄 디즈니랜드가 전략을 바꾸게 된 계기는 코로나였습니다. 입장객 숫자를 하루에 5,000명, 10,000명 등으로 제한을 했더니 2021년 만족도 점수가 84점으로 개선됐습니다. 입장객은 크게 줄었지만 2022년 객단가는 15,759엔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40%나 늘었습니다. 덜 붐비면 입장객들이 돈을 더 많이 쓰면서 만족도와 수익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음을 알게 된 겁니다. 시간을 아낄 수 있다면 기꺼이 지갑을 여는 소비자들의 시성비 중시 트렌드에 전통적인 테마파크의 경영 전략이 바뀌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도쿄 디즈니랜드는 2021년 10월부터 요일에 따라 원데이 패스 1일권 가격이 7,900엔에서 9,400엔까지 4단계로 바뀌는 탄력 요금제를 도입했습니다. 2022년 5월에는 놀이기구를 예약할 수 있는 유료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2,000엔을 내면 2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인기 놀이기구 미녀와 야수를 줄 서지 않고 바로 탈 수 있습니다. 지난주 도쿄나우에서는 가성비에 이어 시간 대비 성능을 뜻하는 시성비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라이프 스타일에서부터 기업의 경영 전략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떠오르면서 타임 퍼포먼스를 줄인 타이파라는 이름까지 붙었습니다. 기업의 전략도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겠죠. 이 때문에 최근 일본 기업의 신상품 개발 담당자들은 타이파를 중시하는 트렌드에 맞춰 신제품을 내놨습니다 같은 표현을 빠지지 않고 씁니다.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정착되고 일찍 귀가해서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시성비를 가장 따지게 된 분야가 가사입니다. 가사노동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기꺼이 돈을 쓰겠다는 소비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유통업과 외식업이 가장 민감하게 시성비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장 봐서 밥해서 먹고 설거지하는 시간을 줄이려다 보니 우동을 흔들어 먹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우동 프랜차이즈 마루가메 제면은 5월 16일부터 테이크아웃 전용 메뉴인 마루가메 쉐이크 우동을 판매했습니다. 이름 그대로 우동과 국물, 야채가 든 전용 용기를 흔들어서 먹는 우동입니다. 집에 사가서 먹는 테이크아웃이 아니라 사서 바로 먹는 우동입니다. 일본은 길에서 걸어가면서 먹는 문화가 없는데요. 이 쉐이크 우동은 사서 바로 먹는 우동, 걸으면서 먹는 우동, 즉 멀티가 가능한 우동임을 강조합니다. 이달 말에는 군마현 시부카와시에 드라이브스루 우동 가게를 처음 열 계획입니다. 차에 탄 채로 갓 만든 우동을 받아 신호 대기 중에 한 젓가락씩 먹는, 즉 운전하면서도 먹을 수 있는 우동입니다. 시성비는 일본인의 주식인 카레 조리법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냄비에 조리는 전통적인 조리법 대신 프라이팬에 굽는 제품의 점유율이 10%까지 늘었습니다. 조리는 대신 구우면 조리 시간을 절반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키코마는 조미료의 계량, 설거지 등이 필요 없는 초간단 조미료의 비중을 매년 늘리고 있습니다. 소스가 든 봉지 형태의 용기에 자른 고기를 넣은 뒤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반찬 한 개가 완성됩니다. 가전제품 시장도 시성비가 탁월한 상품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 대리점에는 유명 메이커는 물론 신흥기업들이 앞다퉈 자동 조리 냄비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동 조리 냄비의 마케팅 포인트는 시간 단축입니다. 아이넥스라는 신흥기업이 내놓은 전기 냄비는 볶기, 조리기, 찌기 등 냄비 하나로 9가지 조리법이 가능합니다. 파스타도 면과 재료를 한꺼번에 넣고 버튼 한 번만 누르면 10분 만에 완성입니다. 면 따로 소스 따로 만드는 전통 파스타 조리법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설거지거리도 늘기 때문입니다. 유통 대기업의 M&A 전략도 시성비와 가사시간 절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아마존닷컴이 일본에서도 인기가 높은 로봇 청소기 룸바의 제조사 마이로봇과 일본 화장품 평판 사이트 에트코스메를 인수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로봇 청소기와 화장품 평판 사이트 인수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소비자의 생활 시간을 줄여주는 투자입니다. 아마존은 룸바를 인수하면서 가사 시간으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에트코스메 같은 평판 사이트 역시 무수한 상품들 사이에서 결정장애에 빠질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데 낭비하는 시간을 아껴줍니다. 소비자들에게 가장 친숙한 유통업체인 편의점도 변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언제든 찾을 수 있는 매장에서 소비자들을 찾아가는 매장으로 모습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동네 구석구석, 직장 바로 근처에 매장을 깔아두면 고객이 알아서 찾아오던 시대가 끝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외출하는 시간을 줄이면서 음식뿐 아니라 생필품까지 배달시키는 시대가 열린 영향입니다. 일본의 편의점이 5만 개를 정점으로 이 정체되어 있는 통계가 트렌드 변화를 입증합니다. 일본 최대 편의점 프랜차이즈 세븐일레븐 재팬은 2024년까지 온라인으로 상품을 주문하면 30분 이내에 배달하는 배송망을 만들 계획입니다. 편의점이 앞으로는 편의점 플러스 택배 물류창고의 멀티 역할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편의점의 대명사 세븐일레븐이 스스로 전통적인 편의점 상을 포기한 것은 앞으로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으로 물건을 사는 비중이 절반을 넘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고용시장도 바뀌고 있습니다. 타임이라는 아르바이트 매칭 앱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정해진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구직자와 기업을 매칭하던 지금까지의 아르바이트 앱과는 방식이 반대입니다. 기업이 단발성으로 아르바이트생이 필요한 시간대를 올리면 일할 사람이 지원해서 매칭이 되는 형태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1시에서 3시에 일할 분이라는 식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을 족집게로 모집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시간을 줄일 수 있고요.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쪽에서도 강의가 비는 한두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특히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 도쿄나우에서 소개한 책 읽어주는 서비스 키키나가라 서비스의 인기를 기억하시나요? 하루 평균 3.7시간으로 추산되는 귀에 남는 시간마저 활용하려는 소비자들의 니즈에 따라 새로 뜨는 시장이었죠. 귀가 노는 시간마저 전부 소진하고 나면 인간은 또 어떤 시간을 짜낼 수 있을까요? 귀 다음은 바로 운전입니다.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에 따르면 일본인은 운전하는데 하루 평균 96분을 씁니다. 자동차 기업은 물론 IT 대기업, 전자기업까지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데 필사적인 이유입니다. 운전에서 해방되는 순간 1년에 600시간을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미 운전대에서 손을 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1년 일본의 자동차 수는 정점이었던 1990년보다 40% 줄어들었습니다.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간, 먹는 시간도 줄이다 못해 귀가 노는 꼴도 못 보는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 운전은 시성비가 좋지 않은 대표적인 문명의 이기입니다. 전기차 시장 진출을 선언한 소니가 이동 공간을 새로운 엔터테인먼트의 공간으로 바꾼다라고 선언한 이유입니다. 이동 중에도 영화와 게임을 즐기는 시성비를 충족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아직도 더 줄일 게 남았을까요?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창업자는 넷플릭스의 경쟁 상대는 수면 시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도쿄나우의 정현우 특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